잠깐요. 잘 자. 어. 인성 실천 동화, 배려, 봉사, 지하철에서 양보하기, 멘토, 장기려. 나도 힘들단 말이야. 신난다. 드디어 내일이야. 사랑이는 일요일인 내일이 너무나도 기다려져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내일은 사랑이네 반 친구들과 함께 어린이 박물관에 체험학습을 하러 갈 거예요. 박물관, 넓을 박, 물건물, 집관, 역사적 예술적 자료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모아놓은 시설. 예전에는 부모님이 데려다 주었지만 내일은 친한 친구들 여러 명이랑 가기로 했어요. 어린이 박물관에 가려면 지하철을 타고 열 정거장쯤 가야 해요. 지하철, 땅지, 아래하, 쇠철. 도시의 땅속에 터널을 파고 다니게 한 철도. 하지만 이제는 어른들 도움 없이도 스스로 갈 수 있어요. 지난번에 가보았기 때문에 길도 잘 알고 또 친구들 여럿이 함께 가기 때문에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박물관을 구경하고 오는 길에는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갈 거예요. 사랑이는 생각만 해도 신이 났어요. 사랑이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사랑아, 만날 늦잠을 자더니 웬일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그렇게 신이 나니? 깨우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일어난 사랑이를 보고 엄마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요, 저절로 눈이 떠지던걸요? 사랑이는 세수를 하고 아침밥도 다 먹고 가방도 꼼꼼하게 챙겼어요. 세수, 씻을 새, 손수, 손이나 얼굴을 씻음. 어느 역에서 내려야 하는지 잘 알고 있지?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바로 전화하렴. 다 구경하고 출발할 때도 꼭 전화해야 해. 알았지? 아유, 엄마도 참. 저도 이제 어린애가 아니에요. 사랑이는 아직도 아기 취급을 하는 엄마 표정을 보자 슬며시 웃음이 나왔어요. 취급, 가질 취, 미칠 급. 사람을 어떤 태도로 대함. 어른들 없이 친구들끼리 체험학습을 가는 게 얼마나 신이 나는지 엄마는 모를 거예요. 사랑이의 부모님은 맞벌이를 해서 늘 바빠요. 아빠는 며칠 전 출장을 가서 오늘 밤에 돌아오기로 했어요. 출장, 날출, 배풀장. 어떤 임무를 위해 임시로 다른 곳으로 나감. 엄마는 일요일인데도 잠깐 회사에 나갔다 와야 한대요. 회사, 모일회, 모일사. 이익을 얻기 위해 만든 단체. 그래서 사랑이는 주말에도 혼자 집에 있어야 할 때가 많았어요.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는 엄마가 사랑이를 할머니 댁에 데려다 주고 엄마 갔다 올게. 할머니랑 잘 놀고 있어. 라고 했지만 이제는 많이 컸기 때문에 혼자 집에 있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날이면 엄마는 사랑아, 정말 미안해 하면서 꼭 안아주곤 했지요. 부모님이 모두 열심히 회사에 다니며 일을 하는 건 하나도 서운하지 않아요. 그래도 가끔은 엄마 아빠와 주말에 함께 여행을 가는 친구들이 조금 부럽기도 했어요. 주말, 돌주, 끝말, 한 주일의 끝무렵,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말함. 오늘도 친구들과의 박물관 나들이가 아니었다면
혼자 집에서 라면이나 피자를 먹어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사랑이는 오늘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집을 나서서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사랑이는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를 불렀어요. 날씨도 좋고 발걸음도 가벼웠어요. 사랑이와 친구들은 지하철역 매표소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매표소, 팔매, 표표, 바소, 차표나 입장권을 파는 곳. 사랑이는 자기가 1등으로 도착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매표소 앞에는 벌써 2명이나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서연이와 민혁이가 사랑이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사랑이가 3등이네. 7명의 친구들이 함께 가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4명이 더 와야 해요. 사랑이가 도착하자마자 맞은편에서 또 다른 친구들이 차례로 달려왔어요. 다들 들떠서 신이 난 표정이었어요. 표정, 겉표, 뜻정, 마음속 감정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 모두 도착했어? 아니야, 아직 준서가 안 왔어. 준서가 꼴등이네. 그 말을 하기가 무섭게 저쪽에서 준서가 손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모두 모였으니 박물관을 향해 출발해야 해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건 맞지? 방향, 모방, 향할 향, 어떤 곳을 향한 쪽. 응, 맞아. 반대 방향으로 타면 안 돼. 내가 지난번에도 지하철 타고 갔다 와서 잘 알아. 너희는 나만 따라오면 돼. 7명이 왁자지껄 제잘거리며 승강장에서 열차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열차, 버릴 열, 수레차, 기관차의 객차를 연결하고 운전장치를 갖추는 차량. 까르르 웃고 떠드는 소리에 주변의 어른들이 흘끗흘끗 사랑이와 친구들을 쳐다보았어요. 하지만 모두들 마냥 신이 났어요. 마치 신기한 모험을 떠나는 탐험대가 된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열차가 도착한다는 신호가 땡땡 울리며 곧 열차가 들어오니 한 걸음 물러서 주십시오. 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방송, 노을방, 보낼 송,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 말이나 음악을 내보내는 것. 사랑이와 친구들은 출입구 근처에서 나란히 줄을 서서 열차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어요. 얘들아, 줄을 서야 되는 거 알지? 맞아. 안에 승객들이 내리기를 기다렸다가 다 내리면 그 다음에 차례대로 타야 해. 자, 문 양쪽으로 줄을 서자. 문이 열리자 다른 사람을 밀치거나 새치기 하지 않고 차례차례 열차 안으로 들어갔어요. 주변에서 흘끔거리며 쳐다보던 어른들은 사랑이와 친구들의 의젓한 모습을 보고 기특하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어요. 미소, 자글미, 웃음소, 소리내지 않고 빙긋 웃는 웃음. 7명 모두 열차에 타고 문이 닫혔는데 주말에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서 사랑이와 친구들은 모두 다 앉을 수 있었어요. 우와, 자리 많다. 신난다. 모두 앉을 수 있어. 이제 열정거장만 가면 도착이에요. 지하철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달리자 창밖으로 멋진 바깥 풍경이 보였어요. 풍경, 바람풍, 볕경, 산이나 들 같은 자연이나 어떤 지역의 모습. 다들 고개를 돌려 창밖을 구경했어요. 그런데 7정거장쯤 지났을 때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음악, 소리 노래 악.
목소리나 악기를 통해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 음악이 들리는 곳을 바라보니 웬 할아버지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한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작은 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바구니 안에는 동전 몇 개가 들어있고 어깨에 맨 카세트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동전, 구리동, 돈전, 구리로 만든 돈. 실제로는 구리와 주석을 합쳐서 만듦. 그때 옆에 앉은 서연이가 소곤소곤 귓속말을 했어요. 거지 할아버지야. 자세히 보니 앞이 안 보이는지 눈도 반쯤 감고 있었어요. 불쌍하다. 그냥 모른 척해. 우리 엄마가 저런 사람들한테 함부로 돈 주지 말랬어. 그래도 불쌍하잖아. 아니야, 가만히 있어. 할아버지는 지팡이로 바닥을 더듬거리며 열차 통로 한가운데를 따라 천천히 사랑이 앞을 지나갔어요. 통로, 통할통, 길로, 사람들이 오가며 다니는 길. 다른 친구들을 보니 모두 그 할아버지를 슬쩍 훔쳐보고만 있을 뿐 아무도 먼저 가서 바구니에 동전을 넣지는 않았어요. 사랑이는 친구의 말에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주머니 속의 동전을 만지작거리며 안절부절 못했어요. 얼른 달려가서 동전이라도 드릴 걸 그랬나? 공연이 후회가 되기도 했지만 이미 할아버지는 다른 칸으로 가 버린 후였어요. 후회, 뒤후, 뉘우칠회. 지난 뒤에 잘못을 깨닫고 뉘우침. 얘들아, 우리 이번 역에서 내려야 돼.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벌써 내려야 할 역이 가까워 오고 있었어요. 박물관을 구경할 생각에 사랑이는 조금 전에 일을 잊고 다시 기운을 냈어요. 박물관은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박물관 안은 어린이들로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 찰만, 인원, 정해진 사람 숫자가 다 참. 사랑이와 친구들은 이것저것 신나게 구경도 하고 매점에서 음료수도 사 먹었어요. 음료수, 마실 헤아릴 료, 물수, 사람이 마시는 물. 전에도 부모님과 와본 적이 있었지만 친구들끼리 오니 더욱 재미있었어요. 얘들아, 우리 다음에도 또 오자. 그래, 그래. 우리끼리 같이 오자. 신나게 돌아다니고 나니 슬슬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기 시작했어요. 배고파. 우리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햄버거 먹을까? 떡볶이 먹을까? 넌 떡볶이. 나는 햄버거. 나도. 근처 가게에서 햄버거와 떡볶이를 배불리 먹은 사랑이와 친구들은 다시 지하철을 탔어요. 근처, 가까울 고처, 가까운 곳. 그런데 열차 안에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사랑이는 박물관에서 열심히 돌아다닌 탓에 다리가 아파 서 있기가 힘들었어요. 열심, 더울 마음심, 어떤 일에 정성을 다해 골똘하게 힘씀. 빈자리가 나자 가까이 있던 친구들이 먼저 앉고 다음 역에 도착했을 때 사랑이와 서연이도 운 좋게 나란히 앉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역에서 열차 문이 열리자 어떤 아주머니가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아주머니는 아기를 가졌는지 배가 불룩 나왔고 5살쯤 된 아이는 칭얼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아이 손을 잡은 아주머니가 하필 사랑이의 앞으로 와서 손잡이를 잡았어요. 사랑이와 서연이는 동시에 눈이 마주쳤어요. 아, 어쩌지? 어떻게 해야 하지? 나도 다리가 아파서 일어나기 싫은데.
사랑이는 앞에 서 있는 아이와 배부른 아주머니를 가만히 올려다보았어요. 손잡이를 꽉 움켜쥔 아주머니와 때를 썼는지 눈물이 글썽글썽한 어린아이를 보자 사랑이는 더 이상 망설여지지 않았어요. 사랑이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어요. 아주머니, 여기 앉으세요. 그러자 옆에 있던 서연이도 기다렸다는 듯 일어났어요. 아이랑 같이 여기 앉으세요.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나, 착하기도 해라. 둘 다 정말 고맙다. 사랑이와 서연이는 서로를 쳐다보며 씩 웃었어요. 다른 자리에 앉아있던 친구들도 이쪽을 보고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척 들어 보였어요. 다리가 조금 아프기는 했지만 사랑이는 왠지 풍선처럼 날아갈 것 같은 기분에 자꾸 웃음이 났어요. 풍선, 바람풍, 배선, 얇은 고무주머니에 공기나 수소가스를 넣어 공중에 뜨게 하는 물건, 기분, 기운기, 나눌 분, 마음에 생기는 감정 상태, 또 다른 인성 다지기, 고사성어, 슬퍼할 측, 숨을 은, 어조사치, 마음심, 측은지심, 다른 사람의 불행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착한 마음씨를 뜻하는 말이에요. 측은지심. 측은지심이란 남의 불행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뜻합니다. 이 말은 중국의 사상가 맹자가 한 말이에요. 맹자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프거나 어려움에 놓인 것을 보면 아, 내가 도와줘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아기가 위험한 물가에서 놀다가 물에 빠지려 할 때 또는 강아지가 찻길에 있을 때 우리는 위험해 라고 소리치며 그 아기나 강아지를 도와주려고 할 거예요. 그것은 착한 행동을 해서 칭찬받아야지 라든가 아기를 구해주면 부모님이 용돈을 많이 주시겠지? 라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은 아니에요. 남을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나도 모르게 저절로 솟아나기 때문이지요. 그 마음을 실천에 옮기고 나면 누군가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아, 내가 정말 잘했구나 라는 뿌듯함이 느껴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착한 마음씨를 자주 꺼낼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해요.